SC 신라 시민교육 생태 시민성 제4부 책임과 의무. 생태 시민성에서의 책임과 의무는 지구 생태 공동체에 대한 개인, 사회, 초국가적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생태 시민성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식적 측면으로서 지구 생태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 사회, 초국가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둘째, 기능적 측면으로서 지구 생태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 사회, 초국가적 실천. 셋째, 태도적 측면으로서 지구 생태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개인, 사회, 초국가 차원에서 반응하고 책임지는 태도 등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생태학적 시민의 의무와 책임성에 관해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태학적 시민의 의무는 성격상 비호혜적입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시민의 의무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개인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을 손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생태학적 공간의 불평등한 분포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생태적 시민성의 정의 주제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생태 시민의 비호혜적 의무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배출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능한 나는 현재보다 더 많은 탄소 배출 행위를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태 시민권의 개념 존중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도소는 그의 저서 시민과 환경에서 환경시민권과 생태시민권 개념을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시민권은 자유주의 시민권의 확장으로 시민권 지위에 환경적 측면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시민권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영토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공공 영역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생태 시민권은 윤리적 측면에서의 정의로운 생태학적 삶의 의무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즉, 개인 행위의 비계약적, 비상호적 의무를 가정하고 개인의 행위가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윤리적 책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생태 시민권은 세계 및 환경 정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환경 시민권은 사회 정치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태 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태 시민권은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대안 사회를 구상하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환경 시민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는 생태 시민권 이론은 개별 행위의 집합을 통해 지속 가능성이 달성될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시민의 개인적 의무는 전 지구적이며 인간이 아닌 자연, 동료 시민 및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의식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민 개개인은 사회 및 환경 변화의 주요 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생태 시민권 이론에서 시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특정 상품을 버리고 개인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과소비가 자연에 미치는 위험성이 강조되고 자기 절제가 공공의 미덕이 됩니다. 셋째, 환경 보존 활동에 대한 개인적 노력과 공적인 노력의 방향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의 문제입니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을 개인적 도덕성에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요? 물론 앞서 언급한 앤드루 다부선의 생태시민권 이론은 시민 개개인에게 개인 생활 방식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하도록 하는 윤리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문제는 이미 개인적 노력을 넘어서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내적인 의식 혁명만으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군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개인적 책임을 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소고기도 너무 많이 먹고 있고 해외여행도 너무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희생과 윤리의식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는 공동체와 국가 전체의 실제적인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완전히 새로운 산업혁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향후 30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걷고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등 욕망하는 거의 전부를 인내하며 지내야 하는 것 외에 특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욕망이 박탈된 인고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낮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가올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0% 이내의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시간, 돈, 노력을 기울일 의지와 희생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정치인과 기관에 보다 긴급한 조치를 취하도록 단호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선거에서 실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 세력도 기후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환경적으로 유해한 제품을 잘 선택해서 기후변화의 위기로부터 세상을 구하도록 요구하는 캠페인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태시민성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국가의 정부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집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움직여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일이 바로 생태적 시민의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책임성은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에 책임이 있는 개인, 산업체, 공동체, 그리고 정부가 환경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지식을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항상 예방 원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할 때 예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적 시민으로서 책임져야 할 행동 영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적 측면에서의 책임 영역입니다. 개인으로서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은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적 시민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행동을 다시 생각한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폐기물을 줄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퇴비로 만들고 책임감 있는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의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비록 사소하지만 필요 없는 조명 끄기, 사용하지 않고 있는 컴퓨터 끄기, 에너지 절약 장치 설치하기 등 에너지 절약 실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 절약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샤워 시간을 제한하고 식기세척기는 물이 가득 찬 경우에만 사용하고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로 설거지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하며 물이 새는 수도꼭지는 신속하게 수리해야 합니다. 폐기 물품을 올바르게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 수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재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물품은 가정에 보관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의 환경보호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도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방법입니다. 생태 시민성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생태 시민성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환경 문제 해결 마인드 확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업 측면에서의 책임 영역입니다. 각 기업은 기업의 운영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정부 환경 규정 및 표준을 충족하며 긍정적인 환경 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기업은 환경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국제표준화 기구에 가입하거나 리드 인증을 획득할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지원 활동으로 지역환경계획에 재정적 및 현물 지원을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 있게 자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 파괴와 관련된 예방 원칙을 실천하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목재, 해양 및 기타 자원 수확에 대한 지속 가능한 실천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동체적 측면에서의 책임 영역입니다. 지역사회 지도자는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과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지도자는 폐기물 관리 의무를 져야 합니다. 즉, 도로변 재활용품 수거시설, 지역사회 퇴비 처리장, 환경 친화적 매립장, 유해 폐기물 및 전자 폐기물 수집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물 절약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위반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거나 성실 참여,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지도자는 퇴비화 프로그램, 환경 미화 프로젝트, 지역사회 채소밭 가꾸기 등의 지역사회 녹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시행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지도자는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환경 보존, 폐기물 감소, 재활용 프로그램 및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져야 합니다. 넷째, 국가적 측면에서의 책임 영역입니다. 정부는 환경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고 개인, 지역사회, 그리고 산업체 등 모든 대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다양한 생명체의 서식지와 종을 보호하고 예방 원칙을 실천하며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완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연 자원 관리를 위해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관행을 연구하고 목재, 해양 및 기타 자원 수확을 위한 가장 환경 친화적인 정책들을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폐기물 관리, 물 및 에너지 보존에 관한 정책 및 규정을 개발, 구현 및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역사회, 기업 및 NGO를 지원책을 강구하고 실제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대체 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풍력 및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생태 시민교육 체제를 마련하고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연구 및 교육에 참여하고 지원하며 각종 환경회의에 참석하고 환경의제 및 정보를 직원에게 전달하고 정부 부서와 협력하고 공공연구 및 결과를 제공할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제 생태시민성을 갖춘 우리는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개발을 위한 노력을 단지 윤리적 의무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태시민성에 있어서의 책임과 의무는 말 그대로 생태시민성을 갖춘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 기업체, 공동체, 그리고 정부가 모두 각자에게 유기적으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엄중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공동체, 그리고 정부는 각자에게 부여된 생태계 보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스스로를 규제해 나가는 자율적 윤리의식과 상호 규제적 통제가 필요할 것입니다.